한 컨설턴트의 고민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고객가 한 분을 만나가지고 소개를 통해서 만났는데 상담이 잘 진행이 돼서 자사의 상품으로 잘 세팅이 돼서 청약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보험 상품을 일정 부분 정리할 건 정리해서 새롭게 제안된 회사의 상품으로 잘 가입은 하신 건 좋았는데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객께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암 진단을 받았던 그 암종이 뭐였냐? 대장 점막내암이었습니다. 지금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회사들이 대장 점막내암에서 소외감 진단비를 지급하지요.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암 기준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역시 손해보험도 추세는 소외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께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보험 상품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반 보험금, 일반 암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이 소외감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고객이 불편해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컴플레인, 불평,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컨설턴트에 대한 신뢰도도 깨지고 또 컨설턴트와의 관계가 애매해지게 되면서 이 컨설턴트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고민의 내용들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가입증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특히 암보장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암보장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암보장에 관련된 상품이 판매됐을 때 들어오는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 즉 손해율에 따라서 암보험 상품의 출시 단종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과거의 경험상 상품이 단종되고 새롭게 만들었을 때 그 상품의 보장 내용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는 것들을 있어 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떤 것이 보장이 됐었고 어떤 시점에 보장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암보장의 변화 추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이런 앞전의 사례처럼 실수하지 않는 상황들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실수가 간단한 실수로 끝나면 괜찮은데 고객까지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암보장의 변화 추이를 한번 크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80년대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암수술, 암사망, 암입원에 대한 보장이 있었으나 암 진단비 보장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980년대에는 암이 걸리고 발병하게 되면 생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굳이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까지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와서 최초로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암 진단비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암보험 상품들이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암보장과 관련해서 암보험과 관련해서는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먼저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지 않았던 추세에서 1997년도에 손보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암보험을 판매하는 추세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앞전에 1996년도에는 상피내암 진단비가 추가되는 암보장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실전에서 고객들과 만나다 보면 80년대에 기가입증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이미 완납이 거의 끝났을 테니까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대상으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90년대에 암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납입 기간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조심하셔야 될 게 거의 완납 수준으로 가는 추세를 밟고 있을 터라 그럴 때는 완납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장 금액의 수준에서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증액 정도의 그런 제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2000년도 넘어오게 되면서 암보장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죠. 자, 컨설턴트 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2002년도에 기타 피부암이 소외감화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이전에는 일반암 보장 금액으로 지급했었는데 2002년 이후서부터는 소외감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타 피부암 같은 것들이 많이 민원 사례에 있다 보니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회사에서는요. 2007년경에 암보험 판매 중단을 했었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율에 따른 급격한 상승 때문에 암보험 판매를 중단했었죠. 영원히 중단될 것 같았지만 그것도 판매 개시를 했던 추세를 보면 이런 추세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와서는요.
갑상선암이나 상피내암 이런 암들이 소외감되는 추세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0년도서부터는요. 기존의 70세 만기, 80세 만기의 암보험 상품들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100세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즉 보장기간이 현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암보험 상품들이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경에는 특정 한 회사에서 계속 받는 암보험이라고 해서 재진단, 2년마다 재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암진단비를 주는 그런 지급하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3년경서부터는 대장전막내암이 소외감화됐다. 지금 생명보험사에서는 주로 소외감화되어 있고,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 대장전막내암에 따라서는 일반암으로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회사별로 건건히 확인하시고 보장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13년도서부터 이런 추세가 가속화됐는데요. 대장전막내암이 소외감화된 것은 어떤 제도라든가 혹은 약간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요. 손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대장전막내암을 소외감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반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약관의 개정이나 법의 제도의 개정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한 날 한시를 통해서 다 바뀌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각 회사별로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변화하는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바뀌었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회사들이 손해를 따른 그런 판단 때문에 아직까지 버틸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이러한 암보장에 대한 대장전막내암에 대한 소외감도 손해보험사도 거의 필연적으로 소외감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그런 기사자를 토대로 해서 근거로 삼아가지고 내용 정리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보장 분석을 하시게 될 때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임꺽적 씨는 2001년과 2011년에 같은 보험회사에 암보험을 가입하고 2012년 3월에 병원에서 기타 피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고객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요, 2001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1,000만 원의 암진단금을 지급했고 2011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고객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객들이 컨설턴트 분들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컨설턴트 분들이 거기서 글쎄요라고 하시면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이럴 경우에 왜 그런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2002년도서부터 기타 피부암이 일반암에서 소외감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거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소외감으로 일반암을 지급하는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라고 컨설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예를 들어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그런 암보험이 있었는데 그 암보험을 무작정 해지 정리하고 새롭게 가입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 고객이 기타 피부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기존의 상품에서는 일반암 진급을 했었을 텐데 지금 상품으로는 지급이 소외감으로 되니까 이럴 경우에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가 있겠죠. 고객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암보장에 대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암보장의 변화 추이는 다시 한번 제 복습을 통해서 증권 분석 단계에서 실수가 없도록 각별의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